네, 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GS 리테일, 발표가 나고 면접 준비 들어가면서 오늘 첫 수업을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토론 면접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 학생도 고민이 많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토론에 대한 토론 면접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은 토론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분야긴 해요. 원래 토론을 이제 수업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내 강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INTP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공략해서 말을 못하겠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랄까? 어쨌든 그런 걸 좀 즐겨하는 편이어서 토론 면접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괜히 좀 들뜬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토의보다는 토론이 낫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래도 토의 면접이 좀 더 좋은데 토론 면접보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만약에 토의가 좀 더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사회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토론 면접에서 찬반을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라는 게 가령 뭐 임산부석 자리 양보, 임산부석의 자리는 늘 비워놓는 게 낫다. 아니면 앉아 있다가 임산부 배지를 단 사람이 오면 양보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어떤 SNS상에서 이제 논란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주제로 나왔다고 했을 때 내가 찬성을 말해도 답이고 반대를 말해도 답이죠.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론이라는 거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 거고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의 말도 사실은 맞으나 나의 관점에서는 네 말은 틀려 이런 걸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말에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게임은 지는 거고 통상 한두 번 정도밖에 의견을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핵심적으로 면접관들도 보고 저런 반박이 가능한가의 포인트를 주지 못하면 거의 토의 면접과 같이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끝날 수 있죠. 그런 상태면 차라리 사회자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나 이 주제는 내가 정말 한 방 먹일 수 있는 카드가 있어. 나만의 어떤 논리가 있어. 아마 이거는 쉽게 반박 못할걸? 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 의견을 선택하는 게 낫죠. 굳이 사회자를 선택하기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회자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나는 사회자보다 토론이 훨씬 더 자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자를 선택하면 분명히 좋은 부분은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강점이 분명히 토론인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자를 할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나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나온 주제를 가지고 또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가령 임산부석, 아까 그 학생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이런 수업을 하면 학생하고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혼자 원맨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찬성 입장에서 한번 말하고 다시 이걸 내가 반대해서 재반박하는 약간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상황극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이제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데 토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냐면 나는 변호사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그룹의 찬성 측 또는 반대 측의 대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법정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살인이라고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을 때 살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형량을 깎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심신미약이라고 하죠. 고의성이 없었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장해서 형량을 낮추듯이 뭐 이제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나는 변호사로서 내 의견이 무조건 맞아.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아. 이게 더 실효성이 있어. 이게 더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올바른 사회로 가는 관점인 거야.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던져주는 게 사실 토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반박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반박에 근거가 있겠죠. 그럼 그 근거가 잘 보세요. 찬성과 반대가 결코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겠죠. 즉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얘 말도 맞고 얘 관점에서 보면 얘 말도 맞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강하게 주장하는 바가 결코
필연적으로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디폴트 값으로 그냥 인지해 놓으시면 돼요. 즉, 저 말은 무조건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령 그런 거죠. 누군가가 상대방을 때렸어요. 그럼 당연히 폭행은 안 되는 거잖아요. 또는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논리를 펼치면 맞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수긍하면 안 되겠죠. 나는 변호사니까. 어떻게 대응해요? 구타를 유발하는 것이 잘못인 건지, 구타하는 것이 잘못인 건지. 근데 구타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폭언을 이 사람이 먼저 했다면 과연 이 사람이 폭행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겠죠. 내가 변호사라면 상대편. 즉, 나의 행동의 원인이 나의 도덕성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에 있는 거야. 너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린 건 잘못했으나 그걸 너가 유발한 것도 사실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통상 이제 법정 싸움이라는 게. 그리고 약간 뭐 배우자가 바람 피는 부분도 이 바람 외도에 대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변호사들이 주장하죠. 가령 이 사람은 외도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동안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뭐 어떤 스킨십을 거부한다라든지 스트레스를 준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결혼 생활을 올바르게 유지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오히려 의지를 꺾는 어떤 행동들을 했었다. 그리고 이 배우자에 대한 어떤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짜붙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주제를 받고 한 2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보이면 찬성과 반대 중에서 내가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 흔히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부분 쪽을 선택하는 게 좀 좋아요. 면접관들도 해당 주제를 보고 이런 주제 나오면 이런 답변들 나오겠네 라는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예측에 맞는 생각을 내가 똑같이 말하면 좀 재미는 없겠죠.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 이미 그런 내용을 말할 거라고 떠올랐는데 그걸 똑같이 학생이 말하면 딱히 눈에 띄진 않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새롭네? 이렇게 들어오면 토론 면접에서는 사실상 눈에 띄죠. 그래서 한번 제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길거리 금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불법이죠. 벌금을 이제 물지만 그 당시에는 뭐 실내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외부에서도 담배를 피워도 됐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담배를 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이제 금연법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제도를 주장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담배를 피지 않으면 당연히 찬성으로 가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간접흡연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담배 하면 딱 간접흡연, 어떤 절대 공식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접흡연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었죠. 나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반대 의견을 했을 때 좀 더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상대 측에서 간접 흡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간접 흡연은 통상 집 안에서 생활 거주지 안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 담배 연기를 맡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대기 중에 흩어지는 그 잠깐의 담배 연기를 맡아서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대기오염에 의한 배기가스, 그러니까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더 크게 문제이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차량 10부제를 부활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다. 그래서 간접 흡연에 의한 뭐 폐암 발생, 암 발생률 상승이라는 어떤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간접 흡연 문제가 아니라 그 차량 통제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국가가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너무 지나친 침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상대 측에서 다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에서는 어떤 여자아이가 앞에서 담배를 피고 지나가는 남자 때문에 담배를 피고 손을 떨구는데 뒤에 오는 여자아이의 눈을 지지게 되는, 그래서 눈을 실명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즉 담배는 단순히 간접 흡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명살상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얘는 이런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알아서 말을 했을까 되게 좀 놀라긴 했었는데 제가 놀란과 동시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물론 그쪽 의견도 맞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절대 공식처럼 토론 면접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약간 좀 이제 신이 나 있는 상태였으니까 재밌으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그러면 골목길 지나가다가 차에 치이면 그 자리에 횡단보도 만드나요? 그거는 안타까운 하나의 사건이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다 법제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미군 탱크에 이제 깔린 좀 잔혹한 사건이긴 했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사건 하나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냐? 그럼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건 안타까운 하나의 사고일 뿐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때 면접관들 표정이 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저도 이제 제가 낸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반박하거나 하진 못했던 터라서 토론 면접은 잘 봤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즉 이것처럼 뭔가 토론은 내가 지금 뭐 준비한다고 단기간에 좋아지진 않겠지만 토론 면접을 위한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서 뭐 1시간 동안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전문 지식이 필요가 없죠. 2번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이 최근 이슈라든지 또는 직무 관련된 이슈들 있죠? 그런 내용들의 수박 겉핥기 정도의 내용만 빠르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면접 스터디를 준비하신다면 한 가지 주제를 두고 한 20분, 30분씩 하면서 한 명이 막 4-5번 말하는 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딱 2번씩만 주고받는 형태로 주제를 계속 바꿔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걸 통해서 캐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이 굳이 면접 스터디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이슈 리스트를 뽑고 직무 관련 리스트를 쫙 뽑아서 내가 찬성이라면 이거 2개 정도, 2개 의견 이렇게 말할 거야. 반대라면 이렇게 말할 거야. 빠르게 하면서 나 혼자 그냥 하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 면접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캐치만 한다면 말로 나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 이슈들 있죠. SNS 상에서 많이 떠도는 이슈일 수도 있고 그냥 뉴스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그래서 뭐 임산부 아까 얘기했었나요? 자리 양보하는 거. 과연 왔을 때 비켜줄 것인가? 아니면 항상 비워둘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고, 과연 출근 시간은 정각 출근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10분 전에는 와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20대 분들이 가장 좀 예민한 이제 부분이기도 하죠.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는 요소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도 알고 있을 거니까 이 친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바라보는지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물어볼 수도 있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것도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이죠. 요즘 가장 핫한 이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찬성 반대 입장,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그냥 나 혼자 연습하더라도 사실 주고받는 것보다 나 혼자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 대비 효율성으로 쳤을 때, 그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갈물이 됐을 때 실전처럼 연습해보면 차라리 좋지, 처음부터 무턱대고 그냥 토론 면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뭐 주제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다양하긴 하니까 뭐 남녀 갈등의 어떤 문제들도 될 수 있죠. 동덕여대 사태인가요? 예,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남녀 어떤 여대 그 철폐에 대한, 폐지에 대한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올 수도 있고 예민한 부분일 수 있죠.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도 회사가 계속해서 더 확장을, 점포수를 확장해서 양적 성장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는 출장을 좀 줄이고 질적 성장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도입하지 않는 게 나을지, 지금 우리가 빼빼로데이 행사 같은 걸 하는데 이 행사를 이제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이제 빼빼로데이 행사 같은 거 너무 구시대적인 판단이다, 이제는 이제 그런 건 없어져야 된다, 또 이런 주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차 면접 인원수도 되게 많고 저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주제라는 게 무조건 사회 이슈만 나온다라든지 무조건 직무 이슈로만 나온다는 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두 개를 믹스할 것 같아요. 그냥 믹스해서 말 그대로 랜덤으로 누구는 직무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사회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 근데 생각하는 걸 엄청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수박 겉핥기 정도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토론 면접에 준비하는 자세에는 좀 맞다. 왜냐면 이런 거 준비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딥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면접 갔는데 어떤 주제로 했는데 내가 너무 말을 잘못했어. 이거 만약에 면접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의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면접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드는 순간 이제 늪에 빠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늪이라고 예전에 말을 했던 게 내가 20개 정도 기출문제를 준비했는데 뭔가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21번째 처음 보는 기출문제를 봤는데 바로 답이 안 떠올라. 그럼 이제 불안하죠. 그럼 그걸 해결한 다음에 혹시 22번째 다른 질문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즉 멘탈이 이제 슬슬 말리는 거예요. 그게 면접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처럼 토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친구가 너무 잘했는데 내가 저 친구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주제 내가 잘 말을 못했는데 이 주제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주제 외에 다른 어떤 게 나오면 어떡하지? 즉 어떡하지로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주도적으로 면접을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확신도 이제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 내가 다양한 주제 지금, 그럼 이럴 때는 챗GPT 활용할 수도 있죠.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단 한 번이라도, 기사화 됐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 조회수가 1만 건 이상 된 어떤 뉴스, 이런 식으로 잡고 리스트로 30개 뽑아줘. 뭔가 이렇게 해서 촥 뽑아서 그 주제로 해봐도 되고, 또는 챗GPT를 활용해서도 저도 해보진 않았으나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찬성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반대 의견 말해줘 하고 할 수도 있고, 굳이 사람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새 AI를 잘만 활용하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AI 얘기 나와서 살짝 좀 언급해드리자면, 저도 이제 학생들이 매출 상승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편의점 면접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 챗GPT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너무 뻔한 대답해서 여러분들 혹시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 답 면접장에서 말하면 안 된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챗GPT 믿고 답을 썼다가는 큰일 난다. 챗GPT는 내가 이미 방향성을 다 구상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보완할 점들을 물어봐서 정보를 채우는 역할 정도로 쓰면 정말 딱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거에 너무 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 혼자 충분히 가능하신다.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제는 최대한 넓고 다양하게 양쪽의 의견을 바라보라. 요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정답은 없기 때문에 찬성, 반대, 어떤 게 정답은 없고 유리한 것도 없다. 무조건 각각의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더 유리하고 말고가 없다. 그냥 좌파적 마인드와 우파적 마인드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좀 말하자면 사실 좌파 우파로 쏠리는 걸 되게 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이쪽도 모순이 있고 이쪽도 모순이 있어요. 어느 정도에. 그러면 이쪽 관점에서는 얘네들 말이 모순인 거고 얘네들 관점에서는 이쪽 말이 모순인 거잖아요. 즉 토론도 똑같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나만의 논리, 근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의견도 분명히 저 말에는 논점이 벗어난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시간 제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 정도의 의견을 주고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반대 의견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전략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를 하면 분명히 어드밴티지는 있다. 그러나 내가 토론 면접을 찬반에 참석했을 때 좀 돋보일 수 있거나 장점이 있는데 사회자를 하는 거는 비추. 그런데 저는 토론 면접은 좀 자신이 없고 토의 같은 경우가 저랑 좀 맞아요 하는 분들은 차라리 사회자를 어떻게든 따내서 하는 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다 사회자를 하려고 할 건데 그런 건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해야죠. 그거는 이제 복불복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사회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무 변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당연히 찬반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론에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말 나온 김에 뭐 임산부석 아까 이제 수업하면서도 제가 잠깐 이제 말을 했던 건데 임산부석을 항상 비워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앉아 있다가 비켜주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찬성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항상 비워둬야 된다라는 입장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인터넷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출산 시대에 아직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인데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론 면접일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주요 어떤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인 배려가, 인식이 부족하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측 의견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령 실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의견 들으면 어떡해요? 뭔가 약간 치트키스 느낌이죠. 저출산. 뭔가, 그리고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 것도 맞고 뭔가 사회적인 배려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건데 이걸 내가 부정한다는 건 뭐 자칫 나의 인성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면접관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거를 내가 반박하기에는 나쁜 놈으로 보이려나? 너무 약간 인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이려나? 로 보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반대 입장이면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게 뭐죠? 향후 아이에게 들어갈 어떤 비용이라든지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여유로운 상황인 거지. 자가 마련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크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받아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분명히 해결돼야 될,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긴 하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은 대부분은 경제적인 상황과 나의 어떤 지금 심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휴직을 하고 오더라도
혹시나 다시 근무를 하는 게 원활한지, 그런 시스템이, 그런 복지가 회사에서 갖춰졌는지, 이런 약간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으로 내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한 고민들이 크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는 걸로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즉, 저출산 시대라는 이유로 임산부석에 대한 자리를 양보하느냐 마느냐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반대 의견 측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면 비켜주자다. 즉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죠. 왜냐면 논리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안 비켜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면 비켜주겠다. 근데 없을 때는 그냥 앉아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입장인 거니까. 그쵸? 그리고 약간 좀 더 세게 나가면 이런 의견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출산이 문제이고 결국엔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된다면 임산부의 수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건데 이전에 유지하던 임산부석을 그대로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임산부 배려석을 늘리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또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현행 시스템을 그 임산부석 기준을 유지하는 게 맞을 수 있으나 저출산으로 간다면 이제 임산부도 줄어드는데 그 자리 계속 그렇게 임산부석으로 지정해 놓는 게 맞겠냐? 오히려 줄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도 또 말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다양하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임산부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반대쪽을 할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런 의견을 냈을 때 면접관들 입장에서 뭔가 조금 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네. 약간 저런 관점으로 받아치네. 왜냐하면 배려하는 쪽은 무조건 비워둬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정답 같지만 너무 누구나 생각하는 정도의 좀 순한 맛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기도 해서. 그래서 토론 찬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게 면접 평가니까 나를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랑 직무 섞어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루두루 연습을 하시면 되고, 직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토론 면접을 통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무 관련된 회사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토론과 관련된 주제도 이 결국에는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준비만 잘 된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수업하면서도 학생한테 말을 했거든요. 결국 말했던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잘 끄집어서 쓰기만 하면 된다. 토론 면접은 이 부분은 따로 준비할 건 없다. 단 이 부분은 내가 그 이슈가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는 그 논란의 이유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좀 이제 정독하지 말고 그냥 다독이죠. 조금씩 이런 게 이슈구나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토론 면접은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보다 다대다 직무 역량 관련된 질문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토론 면접에 포커스를 두고 준비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도 4시간 연강하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또 이렇게 찍고 하는 거다 보니까 목이 좀 살짝 무리가 간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전 영상 너무 긴 영상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전에 짧은 영상들은 의외로 인기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전 영상은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편집도 안 하고 그냥 훅 올렸는데 그 영상을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시간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내가 뭐 대화하고 강의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겠다. 그전에 한 10분짜리 찍을 때는 좀 답답했었거든요.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뭔가 이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전달을 못했다면 이렇게 그냥 저도 펴놓고 혼자 샬라샬라 얘기를 하면 저도 좀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도움 되실 분은 가져가는 거고, 도움 안 되시는 분은 끄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유튜브가 저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부담 없이 저도 편하게 그냥 찍어서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오늘도 수업을 오늘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학생하고 뭔가 그런 게 좀 잘 맞으니까, 추가로 이제 1시간 더 제가 그 스터디룸 결제를 해서, 물론 1시간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로 그냥 해주는 편인데, 나도 너무 신나니까, 더 알려주고 싶으니까 하면서 이제 4시간짜리 이제 수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도 또 이제 길에서 서서 막 설명해주고, 그만큼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말해주면서 저도 되게 신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토론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제가 면접을 보는 거 아닌데 제가 막 설레고 어떤 주제 나올까? 그런 주제 나오면 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 떠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저도 좀 두서없이 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토론 면접 준비하면서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DM을 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지금 제 이름이 조로 돼 있나요? 아무튼 그거 불러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